안녕하세요. 민호쌤입니다. 편입을 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내 학점은행제 설계가 잘못돼서 학위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져보시진 않으셨나요? 실제로 매년 학점은행제 문제로 편입을 지원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꼭 확인해야 될 상황들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문제가 나지 않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먼저 중복 과목 체크입니다. 아무래도 담당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본인도 직접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과목을 또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독학사 1단계 사회학개론이라는 과목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학점은행제 수업에서 사회학개론을 이수했다면 한 가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전적대학교에서 경영학 원론이라는 과목을 이수했는데 경영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지금 학점은행제로 이수하고 있다면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적대학교에서 국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독학사 1단계에서 국어를 합격하셨다면 이거 역시도 한 가지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학점은행제 1학기 때 사회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2학기에 또 듣고 있다? 중복 과목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실제로 중복 과목 실수가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니까 꼭 똑같은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면 담당자분께 말씀하셔서 과목을 변경하고 확인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자격증을 체크해야 됩니다. 학점 인정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학점은행제로 단기간에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도 아무거나 막 따는 게 아닌데요. 예를 들어 경영학 대표 자격증인 외경 테스트와 한경 테스트 자격증은 한 가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를 다 딴다고 해도 둘 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분류번호, 직무번호가 같기 때문인데요. 이 번호가 한 가지라도 다르면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같다면 한 가지만 택해서 사용해야 되니 꼭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급수에 따라 전공으로 사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SMAT 자격증 경우 1급은 경영학사 4년제를 딸 때 경영 전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SMAT 2급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땄을 때 전문학사에서는 경영 전공 자격증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학사로서는 전공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 학점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여기서도 SMAT 1급과 2급은 직무 분류번호가 같으니까 한 가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75일 이전 학습자 등록입니다. 편입 준비 시 나중에 학위 예정자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학위가 2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예정자로 편입 원서를 지원하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예정자 서류를 받으려면 학위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꼭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1년에 4번이는 학습자 등록 기간에 미리미리 하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에 학위 취득 때 몰아서 한 번에 할래 이렇게 생각해버리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2월 학위 수여 예정자는 전년도 10월 거까지는 학습자 등록을 해두셔야 하는데 만약에 12월에 학위 신청 때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을 한 번에 하시겠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학위 예정자 서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꽈락 과목 체크하는 겁니다. 학점은행제는 어지간하면 꽈락이 잘 안 나지만 60점 미만시 꽈락입니다. 대표적인 출석 미달로 인한 꽈락이 많은데요. 어쨌든 꽈락이 나면 미수료 과목은 재수강을 통해서 다시 이수하셔야 하는데 미수료를 확인 안 하시고 수료했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학점이 부족해서 학위가 안 나오시겠죠. 꼭 마지막에 강의평가 후 종합성적으로 수료했는지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적대학점 사용 체크입니다. 전적대학점은 내가 이전에 다니던 대학을 말하는데요. 즉 자퇴생, 전문대졸 경우에 해당되겠죠. 학점은행제는 전적대학점을 끌어와 사용이 가능한데 2년제는 최대 80점, 3년제는 최대 120점, 4년제는 최대 140점까지 각각 학교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F학점은 사용하지 못하는데 간혹 F학점을 설계에 넣어 학점이 인정된 것처럼 설계가 돼서 추후에 마지막에 학점이 부족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 꼭 확인하셔서 담당자분이랑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전적대 학점 인정은 신청 후에 꼭 우편으로 전적대 성적증명서도 발송해야 처리가 완료되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학점은행제는 성적은 반영이 안 되고 학점만 사용되니 성적 개선 효과도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로 목표 학위 설정입니다. 내가 4년제 경영학사를 따려고 시작을 했는데 학습자 등록에서 2년제 컴퓨터 전공 이런 식으로 다른 걸 학습자 등록을 해두는 거죠. 이러면 추후 학위가 당연히 안 나올 뿐더러 혹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4년제 아동학사를 따려고 시작을 했는데 학습자 등록에서 2년제 아동가족 전문 전공으로 해둬버리는 거죠. 이러고 나서 학위를 신청하면 학위가 나옵니다. 대신에
2년제 졸업장으로 받게 되는 불상사가 나오는 거죠. 내가 4년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2년제로 졸업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2년제로 받게 되면 큰일이 나겠죠. 꼭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나의 목표하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1월, 4월, 7월, 10월에 있는 학습자 등록 기간에 수정이 가능하니 꼭 수정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자퇴는 언제까지 하시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퇴는 전적대학점 인정 신청 전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75일 이전 학습자 등록 기준은 지켜야 되니까 이 전까지는 해두셔야겠죠. 전적대학점 인정 신청을 하시고 나서 심의 결과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사실 당연히 제일 좋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고졸로 먼저 하시고 추후 재적생으로 바꾸시면서 재적증명서를 보내서 학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편입 준비를 위해 학점 문제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